글로벌 메뉴는 프로 버전 전용이고 엘리먼트 메뉴는 페이지에 추가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 보여주는 곳으로 엘리멘터 빌더의 가장 핵심 메뉴입니다. 우측 아이콘을 클릭하면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데요. 그룹 폴더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직, 프로, 제너럴 등이 있고 프리미엄 애드온도 보이죠. 엘리멘토를 지원하는 플러그인들을 설치하게 되면 이곳에 그 플러그인에서 제공하는 그룹 폴더가 생성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단 메뉴를 보면 세팅스 아이콘이 있는데 이 페이지의 정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굳이 여기에 설정할 필요는 없는 옵션입니다. 이 정보들은 워드프레스 페이지 메뉴에서 수정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 내비게이터 메뉴는 이 페이지에 섹션들이 많을 때 작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옵션입니다. 첫 번째 섹션에 눈을 클릭하면 첫 번째 섹션을 안 보이게 숨겨주는데 한 번 더 클릭하면 다시 보여줍니다. 이 옵션은 특정 섹션을 안 보이게 해서 디자인 밸런스를 점검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히스토리 옵션인데요. 리비전 관리를 할 수 있는 옵션도 제공합니다. 리비전 관리란 내가 업데이트했던 사항을 소프트웨어 버전처럼 히스토리를 관리할 수 있게 하는 기능입니다. 다음은 가장 중요한 반응형 모드를 보여주는 메뉴인데요. 현재 페이지의 모바일 상태를 보여줍니다. 상단에 모바일, 태블릿, 데스크탑 아이콘을 클릭해서 각 디바이스 사이즈별로 디자인을 수정해주면 되겠죠. 모바일 메뉴를 클릭했을 경우의 화면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수정 작업을 끝내고 업데이트 버튼을 클릭해야만 저장이 됩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텍스트를 추가하는 방법은 텍스트 엘리먼트를 드래그해서 삽입할 위치에 옮겨 놓으면 됩니다. 듀플리케이트 아이콘을 누르면 복사가 되고 X 아이콘을 누르면 삭제됩니다.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섹션이 추가됩니다. 인터섹션은 컬럼을 두 개로 분할시켜주는 기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섹션을 두 개의 컬럼으로 만드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새로 추가할 섹션이 어떤 구조의 컬럼으로 구성될지를 선택하는 Select Your Structure 화면이 나옵니다. 2개, 3개, 4개 등 다양한 개수의 구조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개, 2개, 3개, 4개의 칼럼을 가진 4개의 섹션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인터섹션을 특정한 컬럼 안으로 드래그하면 컬럼이 2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추가된 2개의 컬럼은 그 컬럼 안에 독자적인 로, 즉 독립적인 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로가 가진 마진과 패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그 패딩 때문에 사이즈가 약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컬럼과 인터섹션을 사용해서 원하는 구조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컬럼 좌상단 아이콘을 클릭하면 메뉴가 생기는데요. 듀플리케이트나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같은 사이즈의 컬럼이 하나 더 추가됩니다. 4칼럼에서 5칼럼짜리로 바뀌었죠. 한 번 더 누르면 6칼럼이 됩니다. 텍스트를 추가하고 스타일을 수정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텍스트의 내용은 좌측 에디트 박스에서 수정하거나 우측 미리 보기 화면에서 직접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미리 보기 화면에서 수정이 안 되었던 것 같은데 플러그인 업데이트로 수정할 수 있도록 바뀐 것 같습니다. 링크는 텍스트를 링크할 URL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텍스트 사이즈는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지만 두 번째 스타일 탭에서 보다 정교하게 수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HTML 태그는 헤드라인 태그와 div 태그 중에
나만의 스타일로 커스터마이징 하고 싶다면 div 태그가 낫습니다. 헤드라인 태그는 테마 CSS에서 미리 정의된 것과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본인이 수정해도 원하는 대로 잘 안 바뀔 수가 있습니다. 얼라인먼트는 좌측, 중앙, 우측 정렬로 바꿔주는 옵션입니다. 스타일 탭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텍스트 디자인을 조정해 줄 수 있는데요. 먼저 텍스트 컬러는 지구본 아이콘을 누르고 디자인 전문가분들은 제외하고 가급적 테마에서 미리 정의해둔 색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제가 설치한 테마는 리브 테마인데요. 리브 텍스트 컬러가 미리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컬러를 선택해 줍니다. 만약 배경이 어두운 계열이면 아래쪽 텍스트 다크 백그라운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타이포그라피 옵션에서 폰트를 지정해 줄 수 있는데 폰트의 경우는 무료 테마들이 좋은 폰트를 제공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이 추천하는 폰트를 열심히 검색하셔서 추가한 다음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텍스트의 폰트는 아무리 봐도 안 이쁘죠? 우리가 새로 추가한 BAI 폰트로 바꿔주겠습니다. 바꾸고 나면 텍스트 사이즈가 작아지는데 일단 버그로 생각되지만 잘 모르겠네요. 옆에 편집 버튼을 누르면 원래 사이즈로 돌아오죠. 이 옵션에서는 이 텍스트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디테일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웨이트는 폰트 굵기입니다. 이 옵션은 각각의 폰트마다 지원하는 굵기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보기에 나오는 굵기를 확인하시고 설정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100 굵기를 설정한다고 하면 어떤 폰트는 지원하지만 어떤 폰트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트랜스폼은 대소문자 설정입니다. 어퍼케이스로 하면 모두 대문자로 바뀌고 로우케이스로 하면 모두 소문자로 바뀝니다. 캐피털라이즈로 하면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뀌죠. 스타일은 노멀, 이탈릭, 오블리크가 있는데 이탈릭과 오블리크는 기울어진 글씨체입니다. 이 두 가지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똑같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요. 그래도 굳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 CSS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데코레이션은 밑줄, 윗줄, 가운데 줄을 긋는 옵션입니다. 라인 하이트는 이 텍스트가 점유하는 영역의 높이인데요. 보통 폰트 크기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2EM으로 설정하면 일반적으로 1EM이 16픽셀이기 때문에 텍스트가 32픽셀 높이를 가지게 됩니다. 미리 보기에서도 대충 그 정도 사이즈로 보이죠. 타이틀이니까 1.5 정도로 하면 적당하겠습니다. 레터 스페이싱은 글자 간의 간격을 조정해주는 옵션인데요. 레터 스페이싱은 픽셀 옵션만 제공합니다. 타이틀 텍스트를 만들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텍스트 섀도우 옵션은 텍스트에 그림자를 추가하는 옵션입니다. 그림자가 추가되었는데 모바일이라 잘 안 보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붉은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블러 옵션은 얼마나 진하게 혹은 희미하게 보여줄지를 설정하는 옵션인데 숫자가 커질수록 희미해집니다. 호리젠털과 버티컬은 그림자를 가로 세로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보여줄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X좌표, Y좌표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블러 값을 1로 바꿔보면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블렌드 모드는 텍스트가 텍스트의 부모 엘리먼트와 그 배경과 어떻게 섞일지, 즉 녹아들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자주 쓰는 옵션은 아니고 워낙 종류가 많아서 일일이 설명하다 보면 CSS 전문 강좌가 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본 정의만 기억하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드밴스드 탭으로 이동합니다. 마진은 아시다시피 컨텐츠의 바깥쪽 영역을 차지하는 공간입니다.
반면 패딩은 컨텐츠의 안쪽 영역을 차지하는 공간이죠. 보다 전문적인 내용은 제 CSS 영상 중 박스 모델 편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마진과 패딩은 상하 좌우 같은 값으로 설정되는데요. 우측 링크 아이콘을 누르면 각각 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각각 따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패딩도 마찬가지죠. Z인덱스는 영역이 다른 엘리멘트와 겹쳐졌을 때 보여줄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것인데 숫자가 클수록 위로 올라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토샵에 있는 레이어 개념과 유사합니다. Z인덱스와 CSS-ID, CSS 클래스는 자바스크립트를 추가하거나 커스텀 CSS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옵션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분들은 이 화면만 보셔도 어떻게 사용하는 건지 감이 오실 것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모션 이펙트는 이 엘리먼트가 디스플레이 될 때 보여줄 애니메이션 효과를 설정합니다. 설정하고 저장한 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습니다. 딜레이 타임은 얼마나 시간이 지난 뒤 애니메이션을 시작할지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밀리세컨드 단위인데요. 3000으로 설정하면 3초 뒤에 나오고 5000으로 설정하면 5초 뒤에 디스플레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백그라운드는 배경색이나 이미지 등을 지정할 수 있는데요. 텍스트에 백그라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본문 텍스트에서 강조할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을 텐데 만약 배너를 만든다면 배경 이미지를 추가할 필요가 있겠죠. 배경색을 그라디언트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리니어와 레디얼 두 가지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더는 외곽선인데 타입은 외곽선의 형태, 위드는 선의 굵기, 라디우스는 모서리 둥글기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박스 섀도우는 박스의 그림자인데 텍스트 그림자 옵션과 유사합니다. 박스의 경우 포지션 옵션이 있는데 기본이 바깥쪽이고 안쪽 그림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마스크는 특정 부분을 가리는 옵션입니다. 쉐입은 마스크 모양을 결정하고 사이즈도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죠. 포지션과 리피트 옵션도 있습니다. 포지셔닝은 앱솔루트와 픽스드를 제공하는데 디자인이 깨질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 옵션은 CSS 레이어 작업이 가능하신 분들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판시브는 데스크탑, 태블릿, 모바일 기기별로 보여줄지를 설정하는 옵션입니다. 하이드로 설정하면 빗금을 쳐서 보여주죠. 실제로는 안 보인다는 의미인데요. 태블릿 하이드로 설정하면 태블릿 화면에서 빗금으로 보여줍니다. 태블릿에서만 안 보인다는 의미죠. 어트리뷰트와 커스텀 CSS 옵션은 프로 버전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